마스크의 원리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전기의 원리로 네. 예, 필터 형식으로 차단되는 부분들인데 이 정전기 부분이 굉장히 습기에는 약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기에 닿는 순간 일단 정전기에 대한 네.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광 네.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셈네이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수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실제로 모 전자에서는 네. 전동식 마스크를 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법이 해도 된다의 법과 하지 말라의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도 된다만 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스크를 한국에서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출을 먼저 하기도 했었는데 그 말은 지속적으로 정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수분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헤파 필터 마스크는 처음에 정전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전기 부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이 닿는 순간 그게 없어져 버려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KF94 마스크가 물이 닿는 순간 그냥 일반 천 마스크가 돼 버리는 거죠. 숨 쉴 때 나오는 습기 맞습니다. 때문에도 그래서 저희가 KF94를 쓰면은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는 괜찮은데 네. 둘째 날부터는 코로나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미세먼지는 못 막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더 답답할 뿐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어찌됐건 에너지를 가해서 정전기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런 습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 오히려 저희는 도움이 되는 게 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에 저희 광을 쏴서 정전기를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습기가 있으면 그 정전기 부여가 훨씬 쉬워져요. 오. 공기 중에서 소위 전기를 타고 갈, 에너지를 타고 갈 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온화가 사실은 더 잘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세먼지 테스트를 해볼 때 일부러 습기를 높이면서도 테스트를 하거든요. 훨씬 잘 잡힙니다. 훌륭합니다. 네. 자, 최종 소비자가 선택을 했을 때 가격 경쟁력인데요.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터보다 저희는 전자제품이니까 비싸겠죠. 그래서 초기 설치비와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모 백화점에서 필터를 공급받고 있는 가격을 가지고 저희 거랑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팩트니까 네. 실제로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랑 비교하면 헤파 필터는 3주면 막힙니다. 아하. 그런데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갈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치면은 저희께 2년 반 정도면은 저희가 가격 우위에 올라와요. 왜냐면 저희가 초기 비용은 높지만 추가 비용이 작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3주에 한 번씩 바꾸겠다. 그러면 1년 안쪽으로 들어오죠. 근데 그거는 미세먼지만 봤을 때고 네.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소독 방역 비용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전에는 뭐 긴급 예산으로 편성돼서 소독약을 뿌렸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건물 관리자들, 뭐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다 부담이죠. 소독 방역 비용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고려하면은 필터를 6개월에 한 번씩 갈더라도 1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선택한 몇몇 곳들 중에는 소독 방역 비용의 예산을 이렇게 땡겨다가 쓰시는 곳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런데 소독방역은 이거죠. 사람들이 소독약을 치고 있으면 여기 뭐 하는구나라는 사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전시 효과.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뿌릴 때는 죽어요. 근데 뿌린 게 예방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에서 뿌릴 때 생각해 보면 출근 전에 뿌리고 퇴근한 다음에 뿌려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은 야밤에 들어오는 도둑? 말고는 중요한 거는 낮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데 그때는 무방비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동안에 약을 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의 장점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때도 24시간 공기가 계속 돌면서 살균을 할 수 있다라는 실질적인 장점도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지는 6개월, 아까 말씀하셨던 정확히는 3주 정도의 교체 기간을 두고 있는데 어셈네이 제품은 교체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는 실제로 필터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집진판이라는 이런 그 금속으로 된 판이 쫙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 본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세척을 하면 돼요. 아, 세척입니까? 네, 그래서 교체가 세척을 아니라?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사용자한테 세척해라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전체 설치 비용의 10% 정도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을 해놓고 광원의 관리라든지 네. 그리고 이 뒤에 집진판의 관리들을 저희가 직접 해드리는 거죠. 아, 그러네요. 갈아야 될 불편함조차도 다 해결을 해주시는 어셈네이입니다.
자, 지금 ESG 경영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기업마다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필터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환경 오염에 대한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필터라는 게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는 무언가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문제는 그 필터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거를 폐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환경에 악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말 중에 클린하게 하는 건데 그게 과연 그린하냐? 그래서 이제 그린한 클리닝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는데 필터는 그린 의미에서 그린한 클리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물론 1년에 한 번 세척을 할 때 세척한 폐액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게 필터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고 저희가 이제 정성적으로는 그럼 되게 환경에 좋겠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꼭 따지세요. 그럼 얼마나? 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 그리고 아마 중견기업 포함하더라도 거의 최초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그 ESG 밸류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측정을 한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란 연구소 그리고 임팩트 스퀘어라는 곳 네. 하고 이제 기보의 도움을 받아서 기보도 옛날에는 뭐 소셜 벤처 하면 니네 소셜 벤처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정선적 내용만 했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ESG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미세먼지를 없앨 때 필터를 쓰면은 그게 얼마의 가치인 거고 저희가 했을 때는 얼마의 가치.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아예 작업을 다 해서 네. 기보에서 이제 올 초에 아예 공시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낸 게 아니라 기보가 낸 겁니다. 그래서 어썸레이의 이 제품은 네.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남 하동군에 저희의 제품이 설치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백신 접종센터, 뭐 보건소, 기타 등등 이렇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ESG 밸류는 제품에 대해서 픽스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동네에 설치되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공단은 오히려 가치가 더 올라가고 경남 하동은 너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가 저희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쓴 비용보다 책정된 ESG 밸류가 더 컸었어요. 그래서 돈을 썼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ESG적 관점에서는 돈을 벌게 된 선진 ESG 행정 사례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는 그걸 시작했었고 이제 거기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저희 회사 자체도 ESG, 경영에 대한 ESG 밸류에이션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받은 투자금 중에서도 한 3분의 2 정도는 전부 다 ESG 펀드 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현명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미세먼지도 당일 농도나 수치 부분들이 계속 틀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셈네이 제품이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집신판에 쌓이게 되면 여기에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세척을 언제 해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터는 사실 막히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세척의 주기가 달라질 뿐이지 처리하는 용량은 사실은 리미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오히려 뭐가 있냐면 풍속이 있습니다. 공조기 같은 경우가 공기청정기는 바람이 솔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이제 무풍이라는 모드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공조기가 최대 초속 7m에서도 클리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공조기 자체가 초속 7m로 움직이니까. 네. 근데 저희가 만든 제품들은 최대 풍속 7m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풍속 5m에서도 필터 수준의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냐면 다들 공조기를 최대로 키지 않거든요. 시끄러워서. 네. 그렇죠. 그래서 풍속 한 1, 2m 정도로 많이 쓰십니다. 건물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발주처에서 야, 니네 2대만 설치해도 되는데 니네 4대 설치한 거 아니냐. 이제 오히려 그러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평형보다는 CMH라 그러거든요. 큐빅 미터 퍼 아워. 그래서 공조기 자체가 10,000 CMH다.
2만 CMH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제품명이 뭐 M50, M25 이렇게 돼 있는데 50이 5000 CMH를 커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2만짜리 공조기에는 5000 CMH짜리를 4개 달면 되는 거고, 뭐 15000짜리는 3개 달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용량을 좀 따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대표님, 중요한 핵심 골자의 질문들은 다 드렸었는데 막힘없이 술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더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뒤편에 뒤통수가 뜨끈뜨끈했던 게 네. 지금 쭉 이게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네. 기계가 지금 다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납품을 위해서 대기 중인 제품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사로도 발표가 되는데 현대 퓨처넷이라는 회사랑 아예 전략적 협약을 맺고 네. 실제로 영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현대 퓨처넷에서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고 실제로 여수와 강릉의 아르떼 뮤지엄 운영에 그 현대 퓨처넷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습니다. 네. 많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거를 설치하기로 해서 그래서 거기가 가보시면 시꺼먼데 이렇게 막 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까만색으로 색을 쫙 칠해가지고 지금 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아르떼 뮤지엄은 저희가 알았고요. 혹시 납품하신 업체 중에 저희가 알만한 유명한 업체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건물에서 내가 20층 건물에 2층 정도 우리 회사가 쓴다. 그래서 우리 쪽에 한번 견적 좀 내줘봐. 이런 사장님들이 가끔 계세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설비이기 때문에 네. 건물주가 결정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저희는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한 층을 쓴다 그러면은 영업을 안 갑니다. 왜냐면 위를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저희가 첫 단추가 좋았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 설치가 코트라 본사에 오, 네. 설치를 했고 그 연으로 첫 번째 수출도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야르시 병원에 했는데 그게 코트라랑 함께 했던 프로젝트예요. 오, 그렇군요. 네, 인정 그- 받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코트라가 뭐 현지 지사화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걸로 좀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저희의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i5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처럼 필수는 아니지만 네. 실제로 뭐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상업 현장에서는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인증서를 가져와라고 안 합니다. 본인들이 측정하세요. 아하.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올 수는 없지만 삼성 쪽에서는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건물을 짓진 않으니까 네. 삼성전자의 클린룸이나 이런 건물들은 전부 다 삼성물산이 짓는 거고요. 삼성물산과 했던 프로젝트로 삼성전자에 제안을 했죠. 이런 신기술이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래서 원래는 2달짜리 그냥 시범 설치였거든요. 네. 네, 시범 설치를 했는데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지도 않지만 그 기준을 통과해서 인정받으셨구나. 지금은 네, 영구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지금은 시범 설치가 연구 설치로 바뀐 거고 이제 그거를 바로 라인에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쪽 이제 뭐 선행기술 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제 좀 도입 확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단계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서울 시내 곳곳에 뭐 일반 건물, 보건소, 뭐 병원, 그리고 키즈존 이런 데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 좀 의미 있었던 거는 같은 이제 건설 업계인 그 도하 엔지니어링의 네. 그 사옥이 삼성동에 있습니다. 그 도하타워라고 20층짜리 건물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한 층, 두 층 이런 시범 설치가 아니라 전층 설치. 오. 에 대한 그래서 한 사이트에서 매출이 억 단위가 넘는 매출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건물이 도하타워인데 거기도 의미가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죠. 건설에 관련된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도 처음에 조건을 거셨어요. 한 층 먼저 설치하고 나머지랑 비교해서 개선된 게 보이면 확장하겠다. 근데 그걸 이제 통과해서 저희가 이제 전층에 설치가 된 사례인 거죠. 야, 대단합니다. 자, 그 까다로운 코트라, 삼성, 그리고 도하 엔지니어링까지 성능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제품들이 지금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부분에만 들어간 것들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쪽에만 맞습니다. 활용도가 지금 맞춰져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생산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똑같은 저희의 광원을 넣고
가격을 비싸게 할 수 있는 게 상업용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고 네. 저희도 이제 뭐 투자도 받고 생산 설비도 하면서 조금은 이제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가려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시장인 이제 주거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올해 2022년 말에는 실제 작동하는 시제품이 나옵니다. 지금 설계는 끝난 거고 그렇게 되면 초반에는 저희가 개인 판매를 하지 않겠지만 네. 한림을 포함한 이런 건설사들과 함께 이제 B2B로 신축이든 아니면 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런 단지에 이제 일괄적으로 공급되는 게 시작될 거여서요. 빠르면 내년부터는 이런 아파트에서도 저희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공기 최강 청정 지역을 여러분 곧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기살균 정화장치로 최강의 공기 청정 구역을 만들어내는 어셈네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세훈 대표님.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제품으로 끝까지 우리 시청자들 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림부동산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